한 주간의 민심을 쏙쏙이 들여다보는 쇼미더민심 코너입니다. 자, 오늘 김봉신 메타보이스 부대표 또 박영식 정치시사 에디터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부대표님 오랜만입니다. 예, 오랜만에 네, 잘 뵙습니다. 계셨죠? 예. 네. 자, 다시 한번 시청자분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메타보이스 부대표 김봉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주 실력자고 능력자십니다. 자, 쇼미더민심 저희 뉴스토마토 의뢰로 미디어토마토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를 한 주간의 여론 동향을 파악하는 보는 시간인데요. 이번 조사 개요 좀 소개해드리면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만 18세 전국 성인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됐으며 표본 오차가 95%, 신뢰 수준이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LS 방식이고요. 응답률은 2.5%로 집계가 됐습니다. 자, 먼저 본 게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부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자, 박영식 에디터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는 긍정이 32.9%였고요. 지난주에 비해서 1.5%가 하락했습니다. 네. 그리고 부정평가는 64.9%로 나왔는데 지난주에 비해서 1.7%가 상승했습니다. 조사 기간은 앞서 설명해 주신 대로 월요일부터 이번 주 화요일까지 조사를 했기 때문에 임성근 사단장의 어떤 경북청의 불송치 최종 네. 결론이라든지 대통령의 최해병 특검 거부권, 전자결제 부분까지는 이 이슈에서 좀 이 여론조사 응답층이 체감할 만한 이슈로 꼽아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대통령의 미국 해외 출장도 이슈가 있는데 다만 최근에 이제 그 불거지고 있는 이종호 녹취록 이른바 네. 이제 이 녹취록권은 이번 조사에 좀 영향을 주기는 좀 어렵지 않은 그런 상황인가. 조사 기간이나 시간만 두고 봤을 땐 그런 것 같고요. 표집 성향은 보수가 333명, 중도가 412명, 진보가 257명으로 조사가 됐고 네. 이번 주 월요일 리얼미터 조사 결과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3개월 연속 30% 초반대를 그렇죠. 기록하고 있다.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김봉신 대표님 눈여겨볼 만한 점이 있을까요? 30% 초반이긴 한데요. 예, 예. 전화 면접 조사보다는 네. 긍정 평가가 좀 높게 나오네요. 아하, 네. 여기 ARS라서 그렇습니다. ARS라서 좀 그런데요. 네. 아마도 이제 ARS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관여자들이 네. 많이 이제 모이는데 역시 뭐 대통령 좀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네. 좀 조금 더 모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사실 지금 이거 추이를 볼 것 같으면 이제 지난 2월 달에는 한 40까지도 이제 나왔었죠.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상대는 좀 낮아져서 32인데 예. 뒤에 또 이제 정당이 나오기는 하겠지만 여당 지지도보다도 국정 긍정률이 더 낮은 비율이다. 그렇죠. 그럼 여당에 대한 선택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제 빠지는 분들이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은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네. 대통령 긍정률이 오히려 여당 지지도를 잡아서 더 못 올라가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앞으로 한 1, 2주 동안은 여당이 이제 전당대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당 지지도는 좀 더 높아질 텐데 그럼 국정 긍정률이 얼마나 같이 동반상승하느냐 네. 아니면 꺾이느냐 요거는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동방상승할 수 있을지 사실은 계속 줄곧 30% 초반입니다. 저희 조사 봐도 중간에 20%대도 갔지만 대략 한 30% 초반 뭐 중반까지 간 적도 있지만 대부분 머무는 것 같고요. 뭐 비슷한 조사인 리얼미터도 그렇게 조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뭐 반등할 만한 뭐 그런 요인은 없다고 두 분도 분석을 해주셨고요. 자, 전당대회 얘기를 하셨어요. 7월 23일 날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지금 예정되어 있는데 이번 조사를 하면서 전당대회 우리 결과를 좀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예. 결선 투표를 만약 한다면 예. 한동훈 대 원희룡 두 사람이 붙었을 때 예. 누구를 지지할 것인가? 예. 요거를 질문했는데 이 결과 한번 소개 좀 해주십시오. 예. 전제를 하자면 이제 이 여론조사는 국민의힘 당원들 대상으로 네. 한 게 아니고 여론조사 응답층을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네. 전당대회 결선 투표에 실제 한동훈과 원희룡 후보가 각각 올라갔을 때 누구를 당대표로 지지할 거냐를 물었습니다. 네. 한동훈 전 위원장이 47.8%로 뭐랄까 상당히 높은 그 지지도를 보이고 있고요. 네. 원희룡 전 장관이 21.3%, 또 지지 후보가 없다라는 응답도 27.7%로 높은 편이어서 감안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역별로는 대구, 경북 70세 이상은
연령별로 보면 70대 이상은 한동훈 전 위원장을 선택한 게 좀 특징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혹시 김복심 대표님 보실 때는 이 정당별로 뭐 지지자별로 차이가 조금 있습니까? 예, 예, 예. 어떻습니까? 상당하죠. 이게 지금 예. 방금 말씀 주신 그 차트의 47.8대 네. 21.3이라고 하는 그 수치는 사실은 이제 전당대회 바로 이제 사용되지 않고 예. 사실은 이제 역선택 방지 조항 다시 예. 얘기해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라든지 이제 다른 예. 정당 지지자들을 이제 빼고 나머지를 이제 반영을 하게 될 텐데요. 그랬을 때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한 지지세가 상당합니다. 더 높겠죠. 예. 72.8대 그 원희룡 전 장관은 22.7이니까 예. 거의 일방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장관무응답 중에서도 마찬가지로 31.4대 11.8이니까 크게 봐가지고는 한 3배 정도, 3배 가깝게 한동훈 전 위원장이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네. 더군다나 이제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에서도 마찬가지고 보수 성향이신 분들 중에서도 60.3%는 한동훈 전 위원장을 네.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당심으로 반영된다면, 이 민심이 당심으로 반영된다면 예. 한동훈 전 위원장이 뭐 일방적으로 이기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 이게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8대2입니다. 8대2입니다. 당원 네. 80, 민심 20%인데 이대로 간다고 하면 뭐 한동훈 위원장이 그 원희룡 전 장관이 그래도 비슷할 거라고 했는데 지금 이 조사상으로 봤을 때는 압도하는 상황이거든요. 문자 사건, 이른바 익십 문자 사건. 이거 안 먹힌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글쎄요, 지금 분위기상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이 텔레그램이 공개가 되면서 네. 노골적으로 한동훈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한 일종의 전략의 하나로 저는 봤고 실제로 이 국면이 오래가면 오래갈수록 한동훈 후보에게 불리할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지금 미디어 토마토 여론조사 결과도 그렇지만 여타 조사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네. 이제 수치들 때문에 그런 것은 모르겠으나 뭐 여러 취재 경로를 통해 저도 종합적으로 정보를 분석을 해보면 한동훈 캠프 쪽 분위기가 고무적이기도 네. 하고 실제로 이 텔레그램이 나오고 나서 오히려 더 뭐랄까 한동훈 지지층은 더 결집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한동훈 후보조차도 이대로는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그런 반응들이 토론회를 통해서도 엿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될 일인 것 같고 이건 네. 뭐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방송에서도 많이 다뤄봤습니다만 텔레그램은 어느 쪽에서 나왔는가 김건희 여사 핸드폰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네. 세상에 등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텔레그램의 원 목적은 80 당심 아까 말씀해 주신 예. 그 전당대회 룰 80대 20 중에 80%의 당심에 한동훈은 배신자다. 한동훈 때문에 지난 총선을 패배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고 예. 근데 다만 이것을 한 걸음 떨어져서 몰입하지 않고 바라보면 누군가는 전투에선 승리할 수 있는데요. 전쟁에선 패배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수 대분열로 가는 전초전이라는 걸 각자 다 모르고 지금 이 상황에만 몰입해가지고 과거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진짜 이러다가 정말 다 죽는다. 이거를 알면서도 이 상황에 너무 몰입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당대회가 당원들을 위해서 또 집권 여당을 위해서 미래 비전과 같이 미래를 위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반장 될 후보들이 나와가지고 앞으로 뭘 하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과거에 네가 뭐 어땠다. 예. 과거에 네 잘못이다. 과거에 당신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심지어 어제 토론회에서 한동훈 후보가요. 김건희 여사나 대통령실은 아예 사과할 마음이 없었던 걸로 파악된다는 폭로까지 해버렸어요. 이게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은 너무나 한동훈 후보자가 월등히 앞서다 보니까 아마 다른 후보들 입장에서는 뭐 문자라든지 뭐 별의별 걸 내는데 우리 박영식 에디터 말대로 미래가 아닌 과거로 하고 어쩌면 이걸 계속 공개되면 국민의힘 입장이 좋지 않은 얘기예요. 개입 같은 모습을 보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지율을 흔들 수는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처음부터 이제 지금 전대를 준비하는 네. 상황에서의 지지도는 크게 흔들 수 없다라고 흔들 수는 이제 없다. 봤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은 김건희 이 여사에 대한 비호감 정서가 그렇죠. 굉장히 두텁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당심을 그러면 윤심이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데 윤심이 지금 많이 빠져 있어요. 네. 총선 이후에 거의 과거 이제 집권 초기하고 비교하면 거의 반토막 났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땐 윤심이 당심을 추동하는 힘은 지금 많이 잃었고 오히려 당심과 민심이 좀 더 동조화되는 현상을 볼 수도 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 대 나머지 세 후보를 놓고 보면 마치 한동훈 전 위원장이 국민의힘 내에서 개혁 세력인 것처럼 보이고요. 보이죠. 예, 나머지 세 분은 뭐라 그럴까
과거에 방금 우리 박인철 에디터님 잘 말씀하셨는데 과거에 좀 더 가까이 계신 것처럼 보이기 축으로 때문에 보여요. 예. 이름 아니 모양새가 맞습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같은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지만. 구태대 뭐 혁신 뭐 비슷하게 이렇게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보실 수도 있겠다. 네. 그런 의미에서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가지고 갈 포지션이 그렇게 줄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같은 질문을 또 했습니다. 이번에는 한동훈 전 위원장하고 나경원 의원 두 사람을 이렇게 결선에 붙여봤어요.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박영식 에디터? 예, 뭐 거의 유사한 결론인데 네. 이렇게 양자 대결로 좁혀 보니까 네. 원희룡 후보와 붙였을 때보다 이 여론조사에서는 나경원 후보가 조금 더 높게 조금 더 줄어드는 격차가.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일단 한동훈 전 위원장 47.87% 예, 이렇게 나오고요. 나경원 의원은 25.2%, 네. 그리고 지지 후보가 없다 24.6%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뭐 전 지역이나 전 연령층에서 여기에서도 한동훈 전 위원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답변이 다수로 보여지고요. 네. 뭐 나경원 후보 역시도 이 여론조사 응답층에서는 친윤 내지는 이제 범친윤으로 인식하는 여론조사 응답층들의 어떤 그런 평가가 들어간 것 아니겠는가라는 그런 평가를 좀 조심스럽게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이게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원희룡 전 장관보다는 나경원 의원이 조금 더 격차가 줄어든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는 많이 납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앞서네요, 많이. 예, 5점 이내 격차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미세합니다. 미세한 예, 예. 차이고 예. 큰 의미는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친윤은 원희룡, 비윤은 한동훈, 나경원 의원은 좀 포지션이 좀 뭔가 애매하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앞으로 잡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네. 지금 이 상황을 네. 친윤 뭐 비윤 반윤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게 맞는지를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렇군요. 그 프레임이 안 통하고 예. 오히려 한동훈 대 비한동훈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게 아하. 사실은 원희룡 전 장관 한동훈과 원희룡 이렇게 했을 때 원희룡 전 장관을 지지하던 분들이 만약에 한동훈 대 나경원 이렇게 했을 때 네. 이쪽으로 확 쏠리느냐 하면 아닙니다. 분산되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나경원 지지자들도 뭐 한동훈 대 원희룡 했을 때는 원희룡 장관 쪽으로 확 쏠리는 게 아니고 분산된단 말입니다. 네.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상호 시너지라든지 아니면은 뭐 서로 간에 무엇을 어떻게 해서 뭐 단일화를 한달지 이렇게 나타났을 때의 좋은 결과보다는 오히려 한동훈 전 위원장의 강고한 지지세를 그냥 확인해 주는 정도거든요, 지금은.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윤심을 가지고 윤심, 비윤심 뭐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는 프레임이 아니다. 한동훈은 그렇게 비한친 보입니다. 한동훈이 아니냐 이거네요. 지금 그러면?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우리 여론조사 결과를 예. 보면 예. 그래서 지금 뭐 임요한 의원이 나경원, 원희룡 두 사람 단일화 얘기했는데 뭐 단일화 해본들 뭐 큰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이런 여론조사라면. 그러니까 저는 인요한 의원께서는 네. 이제 그 정치를 보실 때 좀 전 좁은 시야와 관점으로 보신다고 봅니다. 이 맞습니까? 죄송한데 좀 네. 신빙성이 떨어지는 네. 얘기라고 보고요. 지금 뭐 단일화 언급을 하셨는데 예. 나경원 후보부터 얘기를 하면 나경원 후보는 이 국민의힘의 프랜차이즈 스타 같은 겁니다. 그렇죠. 요즘으로 따지면 뭐 뉴진스 같은 존재죠. 예, 이 그 예. 국민의힘의 뉴진스 예. 같은 존재인데 예전에는 이준석 후보하고 전당대회 치렀을 때 아하. 당심에서는 당연히 우위에 있을 우위에 정도로. 있었어요. 네. 민심에서 이준석 후보한테 밀렸었죠. 그렇죠. 갈 그러니까 때. 이제 전통적인 국민의힘 당원들은 나경원 후보를 그만큼 좋아하는데 네. 나경원 후보는 그 연판장 사태 때 자신이 어떻게 물러났는지를 상당히 그 아쉬워하고 뭔가 좀 분노에 차 있었을 텐데 네. 지금 이 도전에서 만약에 나경원 후보가 마침 죄송합니다. 그 안철수 의원처럼 네. 철수를 하게 된다면 네. 나경원 후보에게 달리는 꼬리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경원 후보가 원희룡 후보와 단일화를 한다라는 것은 저는 일단 신빙성이 떨어지는 얘기라고 철수하지 보고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전당대회 네. 구도를 봤을 때 만약에 여기서 원희룡 후보와 단일화를 하게 되면 네. 결선 투표의 가능성은 훨씬 더 떨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표가 분산이 돼야 한동훈 후보가 과반을 할 수가 없는 것인데 만약에 나경원 후보가 원희룡 후보와 단일하게 되면 이거는 뭐랄까 자신이 스스로 비윤이다, 반윤이다를 노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당원들에게는. 네. 왜냐하면 한동훈 밀어주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선택을 할 가능성은 너무 낮다고 보고요. 네. 죄송한데 죄송할 거 없습니다. 인요한 의원은 네. 뭐 말씀하시는 것마다 저는 좀 그 과거에 말씀하셨던 게 기억나는 게 뭐 준석이는 도덕이 없다, 네. 부모의 잘못이다, 뭐 마피아는 가족도 안 거린다 이제 이런 발언들을 많이 하셨던 분이어가지고
의원 되고 나신 이후에도 항상 말씀하시는 게 뭔가 잘못 짚어왔어요. 네. 예, 그래서 이번에도 이 선거 구도라는 거를 이제 짚으실 때 단일화 가능성 언급한 부분은 저는 뭐 크게 안 잘못 맞을 보고 것이다. 있다라는 부분을 일단 언급하고 자, 싶습니다. 마저 하나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상현 의원도 있습니다. 네. 윤상현 의원하고 한동훈 전 위원장 두 사람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윤상현 의원은 한동훈 전 위원장과 맞붙었을 네. 때 한동훈 전 위원장이 50% 이상의 지지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51.1%고요. 윤상현 의원은 21.6%, 지지 후보가 없다라고 응답한 게 24.2%여서 다른 어떤 후보들과의 이 양자 대결에서도 뭐랄까 한동훈 후보가 가장 그 우위에 서는 결론을 보여줬습니다. 예. 결국 뭐 이 한동훈 대 누구를 앞만 붙여봤자 큰 차이는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그러니까요. 때는 윤석열 의원 같은 경우에도 네. 마찬가지로 좀 뭐라고 할까요? 이 지역구가 이제 인천 쪽인데 인천이죠. 여기는. 인천 경기에서 다른 후보 대비 뭐 굉장히 좀 뚜렷하게 좀 높게 나온다거나 예. 이러지를 못하고 있고요. 오히려 그렇죠. 이제 특히 PK에서는 좀 더 이제 약간 미세하게 저조한데요. 이렇게 따지고 보면 지금 이 전당대회를 준비를 하는 과정 자체가 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뭐 총선 때 그 얼굴을 많이 내밀었는데 윤석열 의원 같은 경우에는 준비가 수도권에서 좀 더 잘 됐으면 조금 더 힘을 낼 법했다. 그런데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네. 한동훈 전 위원장이 예. 사실은 당원들이 거의 한 40% 가까이 있는 그 뭡니까 수도권뿐만 아니라 영남 쪽에서도 영남에. 상당한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예 맞습니다. 누가 등장한다 하더라도 예 오늘까지 우리 조사상으로는 한동훈 위원장, 전 위원장이 이 세 사람을 압도하는 또 당심이 8입니다. 민심이 2고요.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룰이 그렇다면 지금 조사상으로는 한동훈이냐 아니냐 이런 싸움이지 윤심, 뭐 친윤, 비윤 이 부분은 좀 아니다. 이렇게 여론조사가 잡히는 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 이제 네. 12일 정도 남았 아직 남긴 남았어요. 또 한 2주 정도가 미국에서 돌아오시잖아요. 예, 2주 네. 정도가 남았고 최근에 이제 불거지는 저도 과거 얘기는 하고 싶지 네. 않습니다만 여러 단독 보도를 통해서 윤한 갈등이 있었던 시절에 아주 내밀한 이야기들이 그 정치권 관계자들로부터 다 나오고 있잖아요. 네. 심지어 대통령께서는 이런 XX를 어떻게 믿냐라는 그런 보도까지 나올 정도니까 요거 커요. 네. 욕설이 나왔어요. 이게 정말 네. 크거든요. 그래서 그 텔레그램을 내용을 보면 김건희 여사가 역정 내신 부분에 대해서 네. 뭐 내가 좀 미안하다, 이제 내가 죄송하다, 송구하다 이런 표현까지 쓸 정도니까 그 맥락이 좀 맞아 떨어져 가고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걸 보면 지금 현 국면은 대통령실과 용산에서는 이른바 이제 어명이 떨어졌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한동훈이 대표가 되면 니들 모두 짐 싸라라는 어명이 아마 있었을 거라고 추측하는 정도가 예, 예. 뭐 물론 대통령실에서 예, 예. 절대로 선거 개입 안 한다, 당무 개입 안 한다, 전당대회 개입 안 한다고 선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 사실에도 안 맞고 그렇게 믿는 국민들은 없기 때문에 다만 이 국면에서 12일 동안 또 다른 2, 3차전이 없겠느냐? 있을 것이다. 저는 분명히 있습니다. 예. 분명히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이 흐름 자체를 꺾거나 판을 엎을 수 있는 또 다른 수가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여론조사는 한동훈 우위로 나옵니다만 시간을 좀 더 변수는 있을 거. 왜냐하면 이 여론조사 대통령실이나 볼 거란 말이에요. 네. 네. 야 심각하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보고 맞습니다.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당심이 중요한 거죠. 네. 결국 당심이에요. 지금 예. 국민의힘 전당대 룰 자체는.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일단 지금 단계에서는 한동훈이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민주당으로 한번 가봐요. 자, 이재명 전 대표 그리고 김두관 민주당 전 의원 두 사람 중에 누가 좋으냐 지지하느냐 질문했는데 김봉신 대표님께서 결과를 좀 소개해 주십시오. 예, 전체 중에 그러니까 1,001명 네. 중에서는 이재명 44.9, 김두관 37.8로 오? 예. 아주 큰 차이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요. 예, 예. 예, 오, 지지 후보 없다, 뭐 놀랍습니다. 16.4, 잘 예. 모른다 0.9 나왔는데 네.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중에서 보면은 일방적입니다. 이재명 87.7, 아, 예, 그리고 김두관 9.9. 예. 김두관 전 의원님이죠. 네. 네, 전 의원님 상당히 그 호기롭게 나오시기는 했는데 지금 아직은 그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는 이렇게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럼에도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44대 37 이 정도면 뭐 아주 근소한 차이 아니야 생각보다 격차가 크지 않을까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지자 민주당 지지자한테 봤을 때는
아주 또 차이가 좀 많이 나네요.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한 뭐 2,000명, 1,000명 민주당 지지자만 대상으로 네. 했을 때는 이런 결론이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저희가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여론조사 응답층 중에는 400명의 중도, 333명의 보수층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런 그렇죠. 결과가 나온다라는 그렇죠. 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아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수치상으로 보면 아마도 이제 이 412명, 333명은 민주당 지지층, 그러니까 좀 진보층이 아니기 때문에 네. 수치상으로 보면 이재명 어떤 일극 체제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아마 이제 필요성으로 응답을 하신 것 같고 네. 내가 또 뭐 심지어 뭐 중도 중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뭐 이재명을 또 누군가가 다들 지지해 주겠지라는 심정으로 응답을 한다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역구, 왜 우리가 흔히 이제 선거로 따지면 지역구는 민주당 찍고 뭐 비례는 정의당을 찍었던 예전에 이제 그런 이제 심리로 김두관을 지지하는 응답을 보였을 거다라는 이제 대목이 하나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동정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동정론. 예. 김두관 전 의원에 대한 동정론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겁니까? 김두관 의원에 대한 동정론인데 이거는 이제 언론 보도를 살펴보면 약속 대련으로 보이는데 김두관을 그래도 응원해주고 싶다. 호기롭게 등장했다. 네. 그래도 이제 이분을 지지해줘야 된다. 친문 그리고 이제 부산 경남 부울경 정서가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마 이제 김두관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어차피 당대표는 이재명이다라는 공감대도 또한 이 응답층에게도 보면 또 나온다는 있을 수 있겠죠. 이거만 봐도 뭐 민주당 지지자 입장에서는 예. 이재명 대표한테 많이 쏠리는 모양새인데 요번에 당대표 예비 경선에 권리당원 투표 20%, 25% 이렇게 반영하고 중앙위원 표 비중을 좀 줄이는 걸로 요거는 당대표 선거도 선거지만 뭐 최고위원 선거에서도 좀 반영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어떤 흐름? 아니, 권리당원이 들어가는 것 자체는 네. 새로 반영되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닐 텐데요. 네. 중앙위원이 이렇게 이제 중앙위원 네. 아니면 이제 국회의원 이런 그렇죠. 표가 상당히 다릅니다. 그때 다르고 예. 제가 봤을 때 비슷한 적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조직표잖아요. 어쩌면. 조직표고요. 네. 이분들은 그냥 사실 관여도가 높다라는 정도로 설명이 되는 게 아니고 먹고 사는 게 이제 정치기 때문에 민심보다는 사실은 그러니까 자기 직업이죠. 자기 직업이니까 이분들은. 예. 그래서 이제 이분들께는 사실은 내 직업이 얼마나 네. 잘 될 수 있느냐 이걸 먼저 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는 많이 달라질 수도 있는 민심하고 예. 조금 다를 수 있다. 예, 많이 다를 수도 있죠. 예, 권리당원 비중 뭐 높아졌다는 거 이제 그만큼 어떤 뭐 저는 열혈 지지층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열혈 지지층. 열혈 지지층의 비중이 높다는 네. 거니까 뭐 그만큼 뭐랄까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뭐 높다는 건 뭐 주지의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저는 뭐 국민의힘이든 뭐 더불어민주당이든 네. 당원들의 권리가 어쨌든 좀 커져야 그 정당의 요즘 당원민주주의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 예. 당원들이 그 당에 속해 있는 어떤 책임감이나 이제 사랑도 뭐 커진다고 봐서 네. 당원들의 주권을 좀 이렇게 효능감 있게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은 결론적으로는 뭐 이제 권리당원의 어떤 반영도를 좀 높이고 네. 당원들이 끊임없이 이제 당이나 최고위원들 또 이제 후보들 정치인들 현실 정치에 뛸 사람들을 평가하는 것들을 좀 집어넣어야 이 실제 뛰는 사람들이 당원들의 눈치를 봐서라도 열심히 정치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그렇고요. 아무튼 당원들이 평가를 할 수 있는 이 첫 단위가 아무튼 저는 뭐 이번에 첫 단위로 지도부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는가? 전당대회. 네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정당별 지지율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호감이 가거나 조금이라도 더 지지하는 정당 있는지 물어봤는데요. 자, 이번 주 뭐 매번 하긴 하지만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대표님? 예. 더불어민주당이 34.5%고요. 네. 5차 범위 내에서 아주 극히 미세하게 수치로만 보면 국민의힘이 약간 높은 것처럼 보이는데 5차 범위 그러네요. 이내입니다. 그래서 대등합니다. 국민의힘이 예. 38.1입니다. 조국혁신당은 9.8, 개혁신당이 4.8, 새로미래 0.7, 진보당 1.9, 그 외 다른 정당이 2.0, 지지하는 정당이 없음이 7.3, 잘 모르겠다 0.8입니다. 요거 눈에 띄는 게 국민의힘 역전을 했습니다. 뭐 미세하긴 하지만 지난번하고 눈에 띄는 게 민주당을 앞질렀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뭐 이제 가장 큰 건 주목 효과라고 봅니다. 왜냐면 전당대회 효과입니까? 예,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를 언급할 수밖에 없고 예. 다만 전당대회가 저희가 앞서 짚어본 대로 이전 투구 양상으로 흘러가지만 그만큼 또 주목들을 빨아들이는 그 그렇죠. 영향이 있기 때문에 주목 효과라고 보고요. 또 반사 이익을 얻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앞서 보신 것처럼 민주당의 전당대회 보다는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구도적으로도 그렇고 관심도 측면에서도 이게 이재명 대표의 연임 문제가 주류 언론을 통해서 이제 보도가 될 때는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뭐랄까 이 중도 그리고 보수 층의 일종의 반감이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여의도 대통령 이런 표현에 좀 몰입하는 분들은 이제 이 여론조사 응답층 중에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쪽으로 좀 더 쏠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네. 아무튼 이 국민의힘의 우호적인 점수를 줄 수밖에 없다라고 느끼는 층들이 이 여론조사 안에서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네. 제 생각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환경 자체가 지금 구도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봅니다. 댓글에 예. 뭐 우리 애청자분들 뭐 전문가들 많습니다. N님인데 네. 보수 표집이 많이 됐네요라고 아주 막 편안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김병신 대표님도 한번 말씀 주십시오.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정당 지지율? 예, 정당 지지도요. 예. 정당 지지도에서 국민의힘이 높아진 거는 사실은 그 컨벤션 효과가 있기는 있는데 네. 제가 봤을 때 재미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뭐죠? 4월 4주에 예. 국민의힘이 29.8이었거든요. 예. 지금 38.1이니까 약간 8.3%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올라갔죠. 예. 그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거의 비슷해요. 34.9 그리고 지금 34.4니까 거의 비슷한데 조국혁신당이 그때의 17.8로 고점을 찍고 지금 8%포인트 빠졌습니다. 조국혁신당을 좀 봐야 되네요. 그 조국혁신당이 빠지면서 예. 국민의힘이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오, 이게 이상하네. 묘하죠. 민주당 쪽으로 가지 않고. 예.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에서 빠진 그 지지세가 더불어민주당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건 조국혁신당을 구성하고 있는 분들이 네. 어떻게 생각하면 더불어민주당에서만 온 거는 아닐 수도 있다. 아닐 수도 있다. 예, 우리가 역동성을 좀 보여준다. 역동성.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점도 우리 예. 김봉신 부대표께서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뉴스 인사이다 애청자들의 여론을 알아보는 쇼미더 사심 코너입니다. 민심하고 사심요. 이번 주 저희 질문이 한동훈, 김건희 문자 논란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 무엇인가? 요거는 우리 애청자분들한테 질문을 드렸는데 어떤 판단을 내렸습니까? 한번 짚어주십시오. 예, 총 그 투표를 보니까 4,200분의 구독자분들께서 응답을 주셨는데요.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재미있는 게 전부 다. 그러니까 전부 다 문제다. 우리가 질문이 뭐냐면 한동훈 후보가 익십한 것도 문제인가? 예. 김건희 여사가 왜 이걸 직접 연락하느냐? 개입 예. 아니냐? 예. 댓글팀 존재가 되는 것도 문제 아니냐? 예. 이렇게 여러 개 물어봤는데 예. 다 문제다. 예. 그러니까 뭐 익십, 직접 연락한 거, 댓글팀, 그러니까 이제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그냥 네. 전부 다 문제다가 굉장히 높은 비율로 약 70%를 해당했고요. 네. 예. 사심을 이제 드러내 주신 우리 댓글 주신 분들이 네. 아니 이렇게 그 잘못해 놓고 사과하는 게 어렵냐? 네. 우리 어릴 때 도덕 시간에 다 배우지 않았냐? 댓글입니다. 그래서 서로 네. 이제 책임을 미루는 것에 대해서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네. 사과 가지고 공방을 벌이는 게 좀 예. 아이러니하다. 이제 이런 말씀이고요. 또 댓글 소개 좀 해주십시오. 예, 이 논란과는 별개로 어우, 특검 나오네요. 특검을 외치시는 그 구독자분이 계셨습니다. 네. 특검을 여러 번 외쳤고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네. 예전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슬로건으로 내걸었던 요 대목을 또 짚어주셨고 모든 결정은 국민이 하는 것이지 일개 개인이 할 수 없다라는 댓글도 보이고요. 네. 아니 이 전당대회 국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존재감은 어디로 간 거냐? 아, 요런 답도 있네요. 아마 이제 전당대회 국면도 국면이지만 이제 텔레그램 사태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을 패싱하고 그렇죠.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한테 연락한 것을 두고 말씀 주신 것 같은데요. 이 댓글 주시는 분들의 어떤 사심이 엿보이는 대목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쇼미더 민심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봉신 부대표, 박영식 에디터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